자, 인투셀 주인도 반갑습니다. 황프로입니다. 저희가 이제 기대했던 바로 그 양봉이 나와줬죠. 상당히 의미 있는 자리에서 바닥권을 만들어주는 이 매수세는 정말 개인적으로도 기대를 했었던 부분이고, 오늘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많이 많았어요. 특히나 바이오 쪽에서 여러 가지 수급들의 변화가 많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먹는 비만 치료제라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신약을 개발한 회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의식한 어떠한 투자 주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투자 주체가 들어왔는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한번 수급 보면서 그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뭐라고요? 여기서 너무 큰 상승도 안 되고 여기서 조금 물량을 모아가는 그런 기간이 세력들한테 필요하다. 그 기간을 우리는 회사를 믿고 지나가야 된다. 아시겠죠? 자, 본 내용 시작자 여러분들 되게 좋은 얘기 많이 나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여러분들 좋은 일 많이 가득하실 거예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일단은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항상 계속해서 강조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이 인투셀이라는 회사 자체는 신규 상장주입니다. 신규 상장주.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투자 주체가 공격적으로 들어오기가 애매하다. 왜 그러냐? 6월 23일 날 우리가 표면적으로 알고 있는 이날 6월 23일 이날이 아닌데 6월 23일 날 초창기 투자했던 의무 보유 물량이 꽤나 많이 풀렸어요. 전체 유통량의 22%. 그러면서 이 물량이 천천히 나오게 되면서 상방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이 잠깐 눌림이 나왔어요. 이때 나왔거든요. 그러고 다시 한 번 더 반등 시도했다가 ABL 바이오와의 특허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여기서 꽝 하고 시장에 충격이 나왔어요. 여기서는 상당히 많은 수량의 패닉셀이 나와주었는데 이 패닉셀이 나오고 지금 현 상황이 딱 이렇게 됐죠. 그러면서 이 기간 동안에 대표이사님의 10억 자사주 매수 지난번 공시 제가 보여드렸죠. 계산까지 직접 해드리면서 10억 초과해서 샀습니다. 10억하고 3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금액을 매수를 하셨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삼성과의 관계는 이제부터 우리가 공시를 기다려야 된다. 그럼 이 상황인데 그러면서 시장이 좀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잘 보셨듯이 오늘 시장에 강한 종목 중에서 반도체도 반도체여서 삼성전자도 강했지만은 펩트론이라든지 일신바이오라든지 유한양액 이러한 독자적인 약물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자금이 많이 몰리게 되면서 바이오 시장에 조금 활기가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지수 보시면은 아침까지만 해도 코스피는 양전이 아니고 음전이었거든요.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올라간 모습 보이죠. 0.74% 전체적으로 코스닥 종합지수가 800포인트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몰아보았을 때 오늘은 개별 종목들에 좀 수급이 많이 들어왔다 이해하시면 되는데 인투셀은 그럼 이런 과정에서 수급이 들어왔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좀 의미가 있는 수급이 들어왔어요.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기타 법인의 날은 항상 제가 이제 체크를 하라고 말씀드렸죠. 이 경우에 기타 법인 여기는 보통 초창기 투자했던 VC 물량 벤처 투자를 VC라고 하거든요. 벤처 그냥 VC 발음하면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벤처 투자 단계나 아니면은 자사주를 매입을 했을 때 이렇게 된다. 어제 자사주 매수가 들어왔었죠. 그래서 이렇게 찍혀 있는 거 다 확인되죠. 오늘 조금 나왔어요. 워낙 이제 6월 23일 날 풀렸던 보호 예수 물량이 꽤나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파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사모펀드의 매도세가 좀 줄어들고 있고 보험과 투신이 여전히 플러스인 거 이거 좀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거. 만약에 보험과 투신이 완전 나갔으면 전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좋은 얘기가 나오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보험과 투신에 대한 성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보험은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보험회사들이 맞아요. 보험회사도 주식합니까? 네, 주식을 해요. 그러니까 이 보험회사도 어음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뭐 우리 생명보험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자금이 그냥 꽉 주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투자를 할 수 있어요. 보통 주식을 투자할 수 있고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유무형 자산에도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수익을 내는 건데 당연히 여러분들 보험회사라고 하게 되면 이 보험회사의 성향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 우리 보험 어떤 걸 들어요? 생명보험이라든지 아니면 실비보험 이런 거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떠한 제약바이오에 관련된 기업들에 보통 대부분 보험회사들이 많이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계속해서 순매수를 유지하고 있던 거 특히나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했었던 이때만 해도 계속해서 순매수를 유지를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매도세가 다른 창구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성격이 상당히 중요하고 투신 보면 이제 투신탁 이제 여러분들 이거는 바로 아실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ETF 상품들을 주관하는 그 회사들 뭐 미래에셋 금투라든지 아니면 신한이라든지 NH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보통 이러한 바이오 종목들 엄청 많잖아요. 뭐 인투셀이라든지 유한양이라든지 뭐 일신바이오라든지 유니온바이오
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한데 모아서 프로그램 매매를 할 때 보통 이 ETF 상품으로 해요. 이걸 바스켓 매매라고 보통 부르게 되는데 이 바스켓 매매를 할 때 매도가 안 나갔다는 건 이 종목을 여전히 홀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난번 제가 XLP 보여드리면서 계산을 했던 거 있었잖아요. 이 물량 있죠? 보호예수 기간 중에서 6월 23 풀렸던 이 물량이 시장에 꽤 큰 충격을 가해줬는데 다행히 다음 풀릴 예정인 물량은 2달 뒤에요. 그러니까 8월 23일경인데 이때도 비슷한 세력들이 많이 나갑니다. 벤처 단계 투자들. 그래서 이게 180만 주 정도 되는데 이거는 지난번과 좀 다르게 12.61%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12.61%의 물량이 풀리는 거는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들면서 받아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거래량을 잘 보시면 되는데 6월 23일이 언제였냐면은 요 날이거든요. 날 여기 6월 23일 날 이때 거래 대금이 얼마였어? 이때부터 풀렸다 했죠. 105억 105억이 아니네요. 1059억이었어. 1059억. 근데 캔들 사이즈를 보세요. 1059억짜리 캔들 사이즈가 이 정도고 하한가 맞고 그 다음날 거래 터졌을 때 캔들이 더 크잖아요. 그럼 이제 실제로 이 큰지 확인해 보면은 거래 대금이 1687억 여기 이거 보면 돼요. 거래 대금 요거. 그러니까 1687억이 움직였을 때 시가 31,000원에서 종가가 28,950원. 6% 변동이 이 정도 물량을 좀 받아서 물론 위아래 다 따지면 이거보다 더 되지만은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캔들이 만들어지니까 저는 어느 정도 이 정도 물량을 시장에서 받아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도 강조했지만은 지금 뭐 유한양이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이 계속해서 엄청 치고 나가는 근본적인 이유는 FDA라고 해서 미국의 식약처죠. 바이오 기업들의 꿈의 무대인데 미국 진출이죠. 미국에서 시판이 되면 전 세계로 나간다는 사실상 보증수표가 되다 보니까 이게 인허가가 언제 몰려있는지 말씀드렸는데 6월에서부터 8월 사이에 나온다고 했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상반기가 하반기를 나누는 그 분기점에 있기 때문에 일 처리를 이때 한번 몰아서 하는 경향이 있어요. 6, 8월에만 하는 게 아니라 막 1년 12달 다 하긴 하는데 통상적으로 10월 빼고 거의 대부분 한다 보면 10월은 단체로 휴가 가는 보통 대부분 이 기간에는 미국이란 국가 자체가 행정기관들이 거의 다 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면 되는데 다행히 우리는 다음번에 시장에 풀릴 물량이 8월 달 예정이 되어 있지만 그게 크지는 않다. 크게 막 영향을 줄 수준은 아니다. 근데 지금 왜 주가는 여기서 빌빌빌빌 기어다니느냐 이건 중요한 게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뢰. 그러니까 회사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다 이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여기 주식을 사서 들어가서 수익을 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이 생기는 구간이 여기다라는 거. 그럼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주가가 천천히 지금 벌어진 이 이격도 이 이동평균선의 이 이격도를 좀 줄여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근데 정말 요즘에 들어서 추세가 어떻게 가냐면은 신규 상장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눌리잖아요. 어떻게 흘러가냐면은 자 대표적인 이 신규 상장주의 반등 사례인데 미트박스라는 종목입니다. 얘도 공모 이후에 주가가 완전 바닥권 노란색인 이 생명선 아래까지 돌파했다가 어떻게 돼요? 어느 정도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기간을 갖다가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차트를 보았을 때 투자자들은 이런 차트를 보고 매수를 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인투셀은 이 바닥 어딘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더 이상 뚫리긴 바로. 공모가 이하로 내려가는 건 정말 회사가 좋은 폐해 위기에 처했을 때 정도만 내려간다고 보고 있고 요렇게 이제 가다가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 게 보통 요즘에 들어서 신규 상장주들의 패턴입니다. 근데 이게 왜 제가 지금 어렵다고 말씀드렸냐면은 파두라는 종목이 공모가보다 아래로 내려간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17,000원이었거든요. 얘가. 그러니까 이제 공모가 이하로 떨어지면서 얘가 대표적인 기술특례 상장주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케이스인데 기사가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은 인투셀 파두라고 검색하면 이런 식으로 연관된 기사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옵니다. 인투셀 주가 기술 해지 여파 폭락에 개미들 패닉 제2의 파도사. 그러니까 워낙 이 선례가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이 인투셀이 지금 회사 측에서 우리는 어떠한 지금의 의혹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고 오히려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봤자 사람들이 지금은 양치기 소견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겁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인투셀에서 내놓은 대응 방안 그리고 과거에 비슷한 케이스 때 사례를 돌려보아도 크게 뭐 어떻게 함장할 만한 포인트는 아직까지 공개된 자료로 보았을 때는 판단이 내리기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이 종목이 진짜냐 가짜냐보다는 언제가 바닥이냐 이런 얘기들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매물대가 천천히 싸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보면은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횡보를 하다 보니까 4%에 달하는 물량이 여기서 매수가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막 내 종목 언제 가냐 이거를 좀 기다리고 매일매일 막 한 주씩 사시는 분들 간혹가다 계시는데 그럴 시기는 아니다. 지금은 그럼 여러분들 뭐예요? 단기적인
기본적인 단타 종목으로 여러분이 돈을 벌어주시고 그런 다음에 차트가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예요. 이 이동 평균선이 적어도 한 3만 원 선까지 내려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시점에 이런 식으로 타고 올라가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일단은 가장 큰 관문은 8월 28일에 풀릴 이 물량을 어떻게 소화를 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된다.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결정을 내리셔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만약에 8월 28일 날 또 한 번에 끙 하고 이제 충격이 나온다 라고 하게 되면 또 다시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물타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비중은 비중대로 커지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은 어차피 시간이 좀 필요하고 이미 벌어진 일이다 보니까 이거를 다시 돌릴 수 없기 때문에 현명한 투자를 하자고요. 그래서 단타 종목 어떻게 하는지 좀 제가 강의를 좀 해드릴 건데 자 오늘 여러분들 7월 17일이죠. 여기 보시면 제가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애경케미칼 바닥권에서 지속적인 나트륨 배터리와 뉴스를 계속해서 만들어낸다. 이거를 언제 말씀드렸어요? 8시 40분 장 시작 전에 과거의 3, 4연승 같은 그때 비슷한 패턴으로 띄울 생각을 하는 그런 무빙들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서 애경케미칼 브리핑 드렸고 애경케미칼 13,310원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제가 애경케미칼과 D&D 파무텍 같이 들었던 날짜가 언제예요? 보시면은 날짜가 적혀있죠? 여기 5월 2일부터 실제로 운영 중인 제 소통방이고 여러분한테 실제로 알려드린 종목이 애경케미칼과 D&D 파무텍 봐야 된다. 애경케미칼 5월 2일날 시가 얼마였습니까? 11,190원 시가부터 현재 몇 퍼센트 수익 구간이죠? 플러스 21%. 추가적으로 D&D 파마텍 같이 드렸죠? D&D 파마텍 5월 2일 얼마였어요? 보이시죠? 시가 76,700원. 무려 지금 얼마입니까? 거의 2배 이상 날라갔다. 100% 수익이 나는 그런 종목이었다. 그리고 또 어떤 종목 말씀드렸어요? 오늘 상한가 기록한 센즈랩. 언제? 오전 8시 47분. 그러니까 장 시작 전에. 센즈랩 한번 볼까요? 센즈랩 장 시작 전에 말씀드려서 어떻게 됐습니까? 당일 상한가 장을 했다. 플러스 30% 자리가 나왔죠. 그리고 일동제약 다시 한번 볼게요.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제가 18,000원대부터 강력하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제 유튜브 여러분들 다 돌려보면은 일동제약 18,000원대 말씀드렸던 거 기록이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예요? 일동제약 보이시죠? 7월 9일 18,000원대 캡처 자체도 보시면은 일동제약 18,220원 기록되어 있죠? 일동제약 어떻게 됐습니까? 18,220원 작도하면 어디에요? 위에 위치하고 있죠? 그럼 이게 장중에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 플러스 30% 상한가 한 번과 동일한 추가 상승이 나와줬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이 자원의 사이클, 돈이 어떻게 도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혼자 하면은 이게 좀 이해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실시간 여러분들한테 단타치는 종목들 오늘 스맥도 말씀드렸죠? 스맥은 정말 제가 애정하는 종목이기도 한데 스맥은 지분 싸움이 제대로 서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거 언제 말씀드렸어요? 7월 16일 날 못 먹어도 고인 종목이다. 스맥이 4,400원대 말씀드렸죠? 그래서 슈팅 어디까지 나왔죠? 플러스 11%.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카카오페이 뭐 여러 기타 대세 종목들 정말 많지만은 지금 여러분들 뭐에 집중해야 된다? 단기적으로 단타로 벌어갈 수 있는 종목들 좀 집중을 해야 된다. 아니 황프로님 그냥 단순히 하루 이틀 반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저는 실제로 제가 운영하면서 일체 조작이 하나도 없다. 실제로 말했던 내용들을 기반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6월 매매 결산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어느 날은 9% 가져가는 날도 분명히 있긴 해요. 5% 그리고 어느 날은 2% 9% 가져가는 날 있고 정말 안 되는 날은 1% 가져가는 수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크게 먹는 날은 또 크게 먹는다. 근데 보세요 이거 여러분들 제가 6월 중간 결산이죠. 6월 결산인데 이게 제가 하루 이틀짜리 운으로 됐으면 여러분들 말도 안 꺼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단기 종목도 승률이 상당히 높고 전부 다 뭐예요? 빨간불이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들어서 시장에 유동성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 종목 저 종목 내가 산 종목이 지금 뭐 일시적인 조정이 나오고 조금 덜 간다고 해가지고 매도하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5% 손절하고 나가게 되겠죠. 그러면 그러다 보면 마이너스 5% 그러다 보면 계좌 녹는 한순간이다. 이거 멈추라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제대로 잡고 그 방향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방향성 같이 함께 하실 분들은 위에다가 번호 보이시죠? 010-4438-5734 여기로 대응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 단기 종목 제대로 가는 종목 당일날 상한가 갈 수 있는 그런 포텐셜 있는 종목들 뭐 상한가 안 가더라도 여러분들 내일
또 노리면 되죠. 아시겠죠? 지금 보면은 거의 대부분 당일 진입하고 당일 청산 혹은 하루 정도 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리 돌려야 되는 거라서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라는 이유도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면은 시간이 좀 딜레이가 많이 된다. 그래서 실시간 대응이 좀 중요한 상황인데 이 단타 종목들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하시면은 위에 있는 번호 010-4438-5734로 대응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좀 다시 해봅시다. 인투셀 총평 내려보겠습니다. 인투셀 주주님들이 많이 힘든 구간인 건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이 하루아침에 모든 게 없던 일처럼 돌리기에는 아직까지는 시장의 신뢰를 얻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원래 좀 그렇잖아요.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뭐 헤어지고 됐을 때도 다시 재결합을 할 때도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깨진 관계니까 그것이 회복이 되려면은 쉽지가 않죠. 이러한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지금 선뜻 이 인투셀이라는 회사 자체 대응에 대해서 적극적인 매수까지 이어지기는 어렵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8월 23일이었나요? 이때 풀릴 12%의 물량은 일단 지켜보자. 차트가 뭐가 가장 중요하다? 정배열이 필요한데 이 정배열로 가려면은 신규 상장주다 보니 캔들이 훨씬 더 필요하다. 이 캔들이 모일 때까지 우리가 뭐 하자? 단기 종목으로 좀 돈을 벌어 넣자.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번호 보이죠? 여기다가 인투셀이라고 보내주세요. 인투셀. 인투셀. 그래야 여러분들이 아 인투셀 주주님들이구나 하고 제가 그에 맞는 대응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너무 큰 걱정 마시고요. 제가 정말 여러 가지 차트들 많이 돌려보고 과거의 바이오 기업들 사례를 좀 돌려보고 했지만은 기사가 너무 좀 자극적이에요, 솔직히. 기사가. 제2의 파도가 뭡니까? 네. 이 파도라는 종목도 제가 진짜 거의 파묘할 정도로 신랄하게 깠던 종목 중에 하나기도 한데 제가 원래 전공이 이제 반도체 쪽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반도체 기업들 많이 알고 있는데 해도 좀 너무했어요. 네, 인투셀에 대해서 이렇게 동급으로 보는 게 좀 실례일 정도인데 삼성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뭐 회사 측에 비밀 유지 조항 때문에 말이 못하는 거지 실제로 뭐 없던 일이 아니니까 일단 지켜보도록 하시죠. 아시겠죠?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주가가 좀 오를 때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막 공격적인 물타기 하는 것보다는 확률적으로 상식적으로 지켜보는 게 조금 더 낫다. 이 기간에는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 있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 단타로 일단 돈을 벌어놓고 그걸 가만히 놔두세요. 물타기는 실제로 다음번 보호회수 물량이 풀릴 때 그때 어떻게 물량을 받는지 보고 결정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매일 인투셀의 특이사항이라든지 이런 거 다 취재해 드릴 테니까 너무 큰 걱정 마시고요. 아시겠죠?